밤이 깊어질수록 조용해야 할 시간에 오히려 눈을 뜨고 화장실로 향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는 야간뇨라고 불리며 한밤중에 한 번 이상 깨서 소변을 보는 상태를 말합니다.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결코 정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제요실금협회 ICS의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의 약 60%가 야간뇨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 중 70% 이상은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잠을 자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불편을 넘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입니다. 무엇보다도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의료적 도움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감내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나이 드니 당연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증상을 방치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방치는 오히려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야간뇨는 우리 몸의 구조적 변화와 대사적 불균형이 겹쳐져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예민해진 방광, 전립선 비대, 골반 근육 약화 혹은 신장 기능 변화가 모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수분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잠든 동안 우리 몸은 낮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수분을 분배하며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미묘한 균형에 작은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방광이 신호를 보내게 되고 우리는 깊은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낮 동안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혈액과 수분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밤이 되면 그 불균형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또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질환 등 만성질환을 가진 분들은 그 자체로 야간뇨의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 현상을 단순히 늙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히려 몸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적 대사적 신호로 받아들이고 생활 습관과 식단, 의료적 조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다스려야 할 문제입니다. 밤마다 깨는 고통은 피곤함만 남기지 않습니다. 낮 동안의 집중력 저하, 우울감, 심지어 낙상의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과 장수로 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낮 동안 우리의 몸은 움직이고 걷고 말하고 자세를 바꾸면서 끊임없이 활동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은 순환하고 수분은 온몸에 골고루 분배됩니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어 눕는 순간 몸은 전혀 다른 상태로 전환됩니다. 중력의 방향이 달라지고 혈액의 흐름도 바뀌며 신장은 낮과는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균형이 조금만 어긋나도 방광은 과민해져 한밤중에 신호를 보내게 되는 것이지요. 특히 수면 중에는 신장이 소변 농도를 조절하는 항인 요오르몬 ADH를 더 많이 분비해야 합니다. 이 호르몬 덕분에 밤에는 소변량이 줄고 숙면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ADH의 분비가 줄어들고 신장의 농축 능력이 떨어지면서 밤에도 나처럼 많은 소변이 만들어집니다. 결과적으로 방광이 쉬지 못하고 우리는 깊은 잠에서 자꾸만 깨어납니다. 여기에 더해 복부 압력의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운 자세에서는 장기가 아래로 쏠리며 방광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골반 근육이 약해지면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긴급한 신호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소화가 안 되는 것 같다거나 가스가 찬다고 호소하는데 이는 복부 팽만이 방광을 자극해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대표적 기전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이 중요한 변수입니다. 나이가 들며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이 방광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잔뇨가 생깁니다. 그 잔뇨만으로도 신호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한밤중에 화장실을 찾게 됩니다. 여성이라면 출산이나 노화로 인한 골반저 근육 약화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방광을 지탱하는 힘이 약해져 조금의 수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지요.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은 염증입니다. 방광염이나 경미한 요로 감염조차도 밤에 더 큰 자극으로 작용합니다. 체온이 낮아지고 혈류가 줄어드는 새벽 시간에는 염증 반응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져 긴급한 배뇨 신호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반복되는 야간뇨는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신장 혈류 근육, 전립선 염증 등 다양한 요소가 맞물린 결과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수면 중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매우 복잡합니다. 하지만 하나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밤마다 깨어나는 것은 당연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세밀한 구조적 대사적 신호라는 점입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단순한 수면 방해를 넘어
전반적인 건강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98세의 박태호 선생님은 몇 달째 밤마다 3시간 이상 연속으로 잠을 자지 못해 분노와 체념이 뒤섞인 표정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원인은 그의 저녁 습관에 숨어 있었습니다. 저녁에 빵에 잼을 발라 먹고 따뜻한 차를 곁들이며 배고프면 젤리를 조금 먹는 것이 일상이었던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가볍고 건강한 식단처럼 보이지만 의학적으로는 방광을 괴롭히는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우선 잼과 젤리에 포함된 고혈당 지수의 단순당은 혈당을 급격히 올렸다가 빠르게 떨어뜨리며 갈증을 유발합니다. 갈증은 곧 수분 섭취로 이어지고 신장은 그 과잉 수분을 처리하느라 밤에도 끊임없이 일하게 됩니다. 따뜻한 차조차 문제였습니다. 카페인이 소량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항인 요오르몬의 분비를 방해해 방광이 지금 비어라 라는 신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빵 속 숨어 있는 염분은 몸이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하도록 만들어 결국 또 한 번 방광을 자극합니다. 또 다른 함정은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된다라고 믿는 국물과 스프입니다. 실제로는 소금과 전분이 포함되어 있어 늦은 시간에 섭취하면 몸속에 수분이 더 오래 남게 됩니다. 이는 깊은 잠에 들 무렵 방광을 가득 채워 깨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늦은 저녁에 먹는 가공식품이나 육류 속 포화지방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어 몸 전체를 경계 상태로 만들고 결국 수면을 자주 끊어놓습니다. 이렇듯 혈당, 염분, 카페인, 지방이 만들어내는 자극의 연쇄작용은 단순히 한두 번의 화장실 방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되면 신경계는 과민해지고 방광은 조금의 수분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학습됩니다. 그 결과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잠에서 깨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박태호 선생님의 경우처럼 무심코 선택한 작은 간식과 음료가 수년간 수면을 무너뜨리고 삶의 활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한밤중에 깨서 화장실에 가는 일이 반복되면 단순히 피곤함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은 연속성과 깊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두세 시간마다 끊기는 잠은 뇌와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의학적으로는 이것을 수면 분절, sleep fragmentation 이라 부르며 신경계와 호르몬 시스템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 뇌의 신경계는 회복할 시간을 잃게 됩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서만 이뤄지는 기억 정리와 신경 연결 강화 과정이 방해받으면서 단기 기억력과 집중력이 눈에 띄게 저하됩니다. 실제로 야간요 환자들의 경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멍하다거나 어제 일을 기억하기 어렵다는 호소가 많습니다. 둘째, 호르몬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수면이 잘 유지될 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은 면역력과 재생을 돕는데 분절된 수면에서는 분비량이 급감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불필요하게 높아져 혈압과 혈당을 올리고 장기적으로 심내혈관 질환 위험까지 높입니다. 셋째, 기분과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반복적으로 수면이 끊기면 뇌 속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균형이 깨지며 이는 곧 우울감과 불안감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만성 야간요 환자들이 같은 연령대의 다른 노인들보다 우울증 진단을 받을 확률이 2배 이상 높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잠을 잘 못 잔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빼앗는 심각한 건강 문제인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낙상 위험입니다. 어두운 새벽에 급히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노인의 낙상 사고 중 상당수가 야간 배뇨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고관절, 골절 같은 큰 부상으로 이어지면 단순히 잠 못 잔 문제를 넘어 삶의 독립성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야간요는 밤의 불편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신경계, 호르몬, 정신 건강, 그리고 신체적 안전까지 파고드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2년 이상 이런 상태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만성 질환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볍고 건강하다라고 믿으며 선택하는 음식이 사실은 방광을 가장 괴롭히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야간요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5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카페인입니다. 커피뿐 아니라 녹차, 홍차, 심지어 허브티 중 일부에도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은 항인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해 신장이 밤에도 소변을 계속 만들어내도록 자극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은 편안하다는 믿음이 오히려 방광을 깨우는 셈이지요. 둘째는 당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초콜릿, 젤리, 잼, 단 과일은 빠르게 혈당을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리면서 갈증을 일으킵니다. 갈증을 해소하려 물을 더 마시게 되고 그 결과 방광이 불필요하게 자주 차오릅니다. 과일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사실은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뜨거운 국물과 스프입니다. 소화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저녁 늦게 국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국물에는 염분과 전분이 숨어 있어 체내의 수분이 오래 남습니다. 그 수분이 결국 밤중 방광을 압박하고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넷째는 유제품입니다. 따뜻한 우유나 달콤한 요구르트가 숙면을 돕는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일부 사람들에게 소화를 방해하거나 가스를 차게 만들어 복부 팽만을 일으킵니다. 부풀어 오른 장이 바로 아래 위치한 방광을 압박하면서 긴급한 배뇨 신호로 이어집니다. 다섯째는 숨은 지방입니다. 갈비찜, 소시지, 가공식품처럼 겉보기에 단백질 식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밤새 몸을 경계 상태로 만들어 숙면을 방해합니다. 환자들이 흔히 하는 착각은 가볍다거나 몸에 좋다는 이미지에 속아 실제 방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녁 9시 이후 차나 커피를 마셨는가? 단 과일이나 디저트를 먹었는가? 국물 요리를 늦게 먹었는가? 유제품이나 초콜릿을 간식으로 먹었는가? 가공식품이나 기름진 음식을 저녁에 섭취했는가? 이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밤마다 두세 번 깨는 이유는 이미 분명해진 것입니다. 야간요의 원인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말고 일상의 작은 선택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무심코 먹는 음식이 방광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어떤 음식은 놀라울 정도로 방광을 진정시켜줍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배, 수박, 크랜베리입니다. 이 3가지 과일은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입증되어 실제로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환자들에게 권장하기 시작한 천연 처방입니다. 먼저 배입니다. 배는 혈당 지수가 낮아 야간 혈당 변동을 최소화하면서도 풍부한 수분과 칼륨을 제공합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장을 편안하게 하고 복부 팽만으로 인한 방광 압박을 줄여줍니다. 무엇보다도 배는 과도한 자극 없이 부드럽게 소변 흐름을 개선해줍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배와 같은 저혈당 과일이 과민성 방광 환자들의 긴급 배뇨 횟수를 줄여주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수박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에 수박을 먹으면 화장실에 자주 간다라고 걱정하시지만 사실 올바른 시간과 양만 지킨다면 수박은 방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박에는 구조화된 수분과 리코펜, 시트룰린이 풍부합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전립선 건강을 돕고 시트룰린은 혈관을 이완시켜 방광의 긴장도를 낮춥니다. 적당량 백지 내외를 저녁 식사 후 이른 시간에 섭취하면 오히려 과도한 갈증과 당분 섭취를 막아주어 수면 중 배뇨를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는 오랫동안 요로 건강을 위한 대표 과일로 알려져 왔습니다. 그 핵심 성분인 프로안토시아니딘은 세균이 방광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 요로 감염을 예방하고 동시에 소변의 pH를 안정화시켜 과민 반응을 줄입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 크랜베리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 환자들의 야간요 빈도가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 환자들에게서 재발성 요로 감염과 그로 인한 빈뇨 증상이 크게 완화되었다는 경험담도 적지 않습니다. 이 3가지 과일의 공통점은 단순히 수분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항산화 항염증 호르몬 안정화 작용을 통해 방광이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돕는다는 점입니다. 약이 아니라 자연이 준 선물이면서 부작용도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양과 시간을 지켜야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며 이를 생활 습관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들 역시 배 반쪽만으로도 밤에 2번 깨던 것이 1번으로 줄었다. 저녁에 수박을 조금 먹었더니 단 음식이 덜 당기고 숙면했다. 크랜베리 덕분에 요로 감염이 줄고 소변 때문에 깨는 일이 현저히 줄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과학적 근거와 실제 경험이 일치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배는 한국과 동아시아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과일이지만 단순히 달콤하고 시원한 간식이 아니라 방광 건강을 지켜주는 천연 처방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가 가진 독특한 영양 성분과 작용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배는 저혈당 지수 GI를 가지고 있어 섭취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습니다. 혈당이 크게 출렁이지 않으면 밤 동안 갈증이나 불필요한 수분 배출 반응이 줄어들고 방광이 자극받을 일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여기에 배의 풍부한 수분과 칼륨은 체내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부드럽게 이뇨작용을 유도해 방광이 무리하지 않고도 여분의 수분을 처리할 수 있게 돕습니다. 다시 말해 배는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몸을 편안하게 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배에 들어있는 수용성 섬유질 팩틴은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하고 복부 팽만을 줄입니다. 방광은 바로 장 아래에 위치하기 때문에 장이 더부룩하면 곧바로 방광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팩틴은 이런 팽만을 완화해 방광이 받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결국 배 한 조각이 단순히 소화에 좋은 것이 아니라 방광을 직접적으로 이완시키는 효과까지 가지는 것입니다.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저녁 식사 후 신선한 배반쪽을 먹는 것입니다. 이때 통조림이나 설탕에 절인 형태가 아니라 껍질을 얇게 깎은 신선한 배를 선택해야 합니다. 과도한 당분이나 첨가물이 없기 때문에 방광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밤 9시 이후가 아닌 저녁 7시 전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뱃속 수분과 섬유질이 몸에서 흡수되는 동안 방광이 진정되고 자정 무렵에는 오히려 숙면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 과민성 방광 환자들의 사례에서도 배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여성 환자는 매일 밤 두세 번 화장실에 가느라 수면이 깨졌는데 저녁 식단에 신선한 배반쪽을 포함한 뒤로는 한 번 정도로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남성 환자는 당뇨 전 단계였음에도 혈당에 큰 변화를 주지 않고 숙면을 유지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배는 화려한 슈퍼푸드처럼 주목받지 않지만 부드럽고 안전하게 방광을 이완시켜주는 가장 실용적인 천연 처방입니다. 오랜 전통 속에서 사랑받아온 이유가 단순한 맛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밤 한 조각의 배가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은 시원하고 달콤한 맛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습니다. 하지만 밤에 무심코 수박을 많이 먹었다가 화장실을 들락거리며 후회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수박은 먹는 방법과 타이밍만 올바르다면 방광 건강을 지켜주고 숙면을 돕는 훌륭한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수박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수분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박 속 수분은 흔히 구조화된 수분이라 불리며 일반 물보다 체내 흡수가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이는 신장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고 수분을 처리하도록 돕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분은 리코펜입니다. 리코펜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특히 전립선 건강을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은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류를 개선하여 방광 근육의 긴장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이 함께 작용해 수박은 단순한 갈증 해소 과일이 아니라 방광을 진정시키는 천연 보조제로 기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섭취 시기와 양입니다. 늦은 밤, 특히 잠들기 직전에 수박을 큰 접시로 먹는 것은 분명 실수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분이 방광을 급격히 채워 바로 화장실로 이어집니다. 이상적인 방법은 저녁 식사 직후 또는 오후 6시 반 전후에 작은 조각 약 100지 정도를 먹는 것입니다. 이 정도 양이라면 수분이 서서히 흡수되어 갈증과 단 음식 욕구를 줄여주면서도 밤중에 방광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습니다. 수박의 또 다른 장점은 혈당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당분이 있다는 이유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지만 적정량을 섭취할 경우 혈당 지수, GI와 혈당 부하, GL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따라서 당뇨 전 단계 환자라도 올바른 시기와 양을 지키면 큰 문제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박은 빵, 과자, 초콜릿 같은 고혈당 간식을 대신할 수 있어 저녁 이후 불필요한 당분 섭취를 막아줍니다. 실제로 당뇨 전 단계 환자들이 저녁 간식으로 수박을 선택했을 때 혈당 변동이 완화되고 야간요 횟수도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결국 수박은 얼마나 언제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낮에 먹으면 더위와 갈증을 풀어주고 저녁 이른 시간에 소량을 먹으면 숙면을 돕습니다. 그러나 밤 10시 이후에 큰 조각을 먹는다면 그 달콤함의 대가로 새벽 화장실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현명하게 즐긴다면 수박은 방광을 지켜주고 평화로운 밤을 선물하는 과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작고 붉은 열매인 크랜베리는 오랫동안 북미 원주민들이 약용으로 사용해온 과일입니다. 최근에는 의학 연구를 통해 이 과일이 방광과 요로, 건강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지면서 방광의 수호자라는 별명을 얻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에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균 항염 효과를 가지고 있어 요로 감염을 일으키는 대표적 원인균인 대장균, 이코리, 이 방광벽에 달라붙는 것을 막아줍니다. 단순히 소변으로 씻겨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균이 아예 착상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또한 크랜베리는 소변의 pH를 안정화시켜 세균이 자라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 결과 염증 반응이 줄고 방광이 불필요하게 긴급 신호를 보내는 일이 줄어듭니다. 여러 임상 연구에서도 크랜베리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노인 환자나 재발성 요로 감염을 겪는 환자들에게 크랜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재발률이 40%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수면 중 긴급 배뇨 증상이 줄어들고 배뇨 간격이 늘어나 숙면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즉, 크랜베리는 단순한 건강식품이 아니라 실제 의료 현장에서 보조요법으로 권장되는 과일입니다. 활용법 역시 중요합니다. 가장 권장되는 방법은 무가당 건조 크랜베리 한 스푼 약 10찌를 저녁 7시 이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는 순수 크랜베리 주스 50ml를 물에 희석해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시중에 흔히 판매되는 크랜베리 주스의 대부분은 설탕이 많이 첨가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100% 크랜베리 혹은 unsweetened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달콤한 맛을 기대하고 마셨다가는 오히려 혈당 급상승으로 방광 자극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크랜베리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과량 섭취하면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넘지 않도록 하고 위가 약한 분들은 공복보다는 식후에 소량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신장 결석, 특히 옥살산 칼슘 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크랜베리는 작은 열매지만 과학이 입증한 방광 보호자입니다. 적정량을 현명하게 섭취하면 방광의 과민 반응과 요로 감염을 예방하고 밤마다 화장실에 가는 불편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부담스럽다면 크랜베리는 자연이 준 안전하고 강력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밤마다 숙면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열쇠 중 하나는 저녁 식단과 수분 관리 습관입니다. 방광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몸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만드는 생활 루틴이 필요합니다. 먼저 저녁 식사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상적인 시간은 늦어도 오후 7시, 늦어도 8시 이전입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식사하면 소화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눕게 되고 위와 장이 팽창하여 방광을 직접 압박합니다. 실제로 저녁을 9시 이후에 먹는 환자들의 야간뇨 빈도는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단의 조합 또한 핵심입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한 끼에 과하게 섞지 않고 소화가 편한 음식을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구운 채소에 삶은 달걀 하나, 그리고 신선한 배 조각을 곁들이는 간단한 식사가 이상적입니다. 반대로 기름진 고기, 흰빵, 면류, 그리고 달콤한 디저트가 포함된 저녁은 방광을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배부른 식사가 아니라 편안한 식사가 밤의 숙면을 결정짓습니다. 그 다음은 수분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갈증을 이유로 늦은 밤에도 물을 마시지만 이는 곧바로 방광으로 직행하는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하루 총 수분 섭취량의 70, 80%는 오후 6시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는 꼭 필요하다면 소량 100ml 이내 정도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밤 8시 이후에는 특별한 의학적 사유가 없는 한 수분을 제한해야 합니다. 단, 완전히 물을 끊는 것이 아니라 갈증을 달래기 위해 입안을 헹구거나 얇게 썬 오이나 사과 조각을 씹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분의 온도와 종류도 중요합니다. 차갑거나 신맛이 강한 음료는 위장과 방광을 동시에 자극하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함유차, 탄산음료, 알코올 역시 방광을 긴장시켜 숙면을 방해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지근한 물을 소량 마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와 수분 관리의 핵심은 방광을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낮 동안은 몸이 활발히 움직이므로 수분 배출이 자연스럽지만 밤에는 몸 전체가 회복 모드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늦은 저녁에 무거운 음식과 과도한 수분은 이 회복을 방해하고 방광을 불필요하게 경계 상태로 만듭니다. 따라서 저녁은 가볍게, 수분은 현명하게라는 원칙만 지켜도 밤마다 화장실로 향하는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방광은 단순히 수분의 양만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경계 상태에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즉, 마음이 긴장하거나 불안하면 방광도 예민하게 반응해 실제로 소변이 많이 차지 않았어도 긴급한 신호를 보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숙면을 원한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진정시키는 루틴이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2번 배뇨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들기 직전 화장실에 한번 다녀오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방광 속에는 미세한 잔뇨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잔뇨가 새벽에 방광벽을 자극하여 불필요한 신호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잠자리에 들기 20분 전 첫 번째 배뇨를 하고 이후 가볍게 준비를 마친 뒤 10분 후 2번째 배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방광은 이제 오늘의 일을 마쳤다라는 신호를 받아 훨씬 안정적으로 쉬게 됩니다. 2번째는 호흡 훈련입니다. 방광은 골반저 근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복부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그대로 전해집니다. 누워서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며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고 6, 8초간 입으로 길게 내쉬어 보세요. 이 과정을 5회 반복하면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높아지고 복부 압력이 줄어들며 골반저 근육이 이완됩니다. 실제로 불안감이 심한 환자들에게 이 호흡법을 교육했을 때 야간뇨 횟수가 뚜렷하게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완 훈련입니다. 명상 음악을 틀거나 조명을 낮추고 몸의 각 부위를 의식적으로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발끝부터 무릎, 허벅지, 복부, 어깨, 얼굴 근육까지 차례로 힘을 빼는 훈련은 신경계를 안정화시키고 방광의 긴장도를 낮춥니다. 특히 불면과 야간뇨가 함께 있는 분들에게 큰 효과를 보이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잠들기 전에 작은 습관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방광과 신경계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동시에 진정시키면 방광 역시 불필요한 긴급 신호를 멈추고 평화로운 수면을 허락합니다. 약이나 특별한 도구가 없어도 매일 저녁 반복하는 루틴만으로도 충분히 숙면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숙면을 되찾는 여정은 거창한 치료나 복잡한 약물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히 지켜가는 루틴에서 시작됩니다. 앞서 소개한 과일배, 수박, 크랜베리를 일주일 단위로 번갈아가며 섭취하는 습관은 그 자체로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월수금에는 배 반쪽, 화목에는 수박 100g, 토일에는 무가당 크랜베리 소량을 섭취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분산해서 먹으면 방광이 과부하되지 않고 다양한 영양 성분이 고르게 작용합니다. 또한 자신만의 수면 일기를 작성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젯밤 몇 번이나 깼는지, 어떤 음식을 저녁에 먹었는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과 기분은 어땠는지를 간단히 기록해 보세요. 이 작은 기록이 쌓이면 특정 음식과 습관이 내 수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는 어떤 의사에게 받는 조언보다도 강력한 자기 맞춤형 처방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모든 날을 이상적인 루틴으로 지킬 수는 없습니다. 모임이 있거나 여행을 가거나 혹은 약을 복용해야 하는 상황도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날이 있더라도 기본 습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안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면 몸은 쉽게 균형을 회복합니다. 꾸준히 반복되는 작은 습관이 결국 신경계와 방광에 이제 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숙면은 단순히 밤을 잘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회복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밤새도록 깊이 자는 것은 더 이상 사치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든 병력이 있든 상관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건강의 권리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저녁 식탁에서 선택한 과일 한 조각, 잠들기 전 2번의 배뇨, 그리고 느린 호흡 몇 번이 당신의 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과 방광은 돌봄을 받을 때 비로소 평화롭게 답합니다. 완벽을 강요하지 말고 그저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루틴 하나를 지켜보세요. 그러면 언젠가 시계를 보지 않고도 아침 햇살에 눈을 뜨는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숙면은 먼 곳의 행운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쌓아 올린 꾸준한 선택의 결과였다는 것을.